김경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촉 가이드는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들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건 어떤 거죠? 네, 일단은 민주당 경선 연기론이 이제 다 끝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시 좀 점화가 되는 모습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사실 주말에 발표된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국민의힘은 상승세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요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위기감이 경선 연기론으로 붙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지희 씨 말처럼 다 끝난 이야기였다. 네. 이렇게 많이들 판단하는데 다시 불거진 것은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한 최문순 강원지사가 다시 불 지펴서 이제 다시 불붙은 건데 네. 그래서 연기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 경선을 연기하자고 하는 주장 자체가 코로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집단 면역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에 총선도 했고 재보궐도 했고 그렇죠. 올해 재보궐도 했고 다 했잖아요. 예. 그거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이제 7, 8월에 진행하면 휴가철과 겹쳐서 관심을 끌기 어렵다? 예. 그렇게 되면은 연기를 언제쯤 하자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전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박지희 씨가 말하는 게 명분이잖아요. 네.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건데 룰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깨고 연기를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얘기도 하는 거고 또 경선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건데 네. 지금 타임라인상 연기를 하려면 지금쯤 최고회의 당대표가 주관하는 그런 최고회의에서 의제를 올려야 돼요. 근데 아직 의제를 올리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 의제를 올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최문순 지사가 강조한 게 이제 최문순 지사는 코로나 상황은 이야기하지 않고 선거 열기가 안 떠오른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우리가 너무 흥행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97년 김대중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뽑힐 때 그때 전혀 흥행이 안 됐었거든요. 당연히 김대중이 될 줄 알았으니까. 그 이후에 2012년, 2017년 경선도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2012년은 패배하고 2017년은 승리했죠. 2007년 경선은 굉장히 누가 될지 모르는 치열함이 있었죠. 그래서 박스떼이 같은 거 등장했고 경선이 과열됐는데 결국은 졌잖아요. 정동영 후보가. 그래서 굉장히 큰 표차로 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선 흥행 여부하고 결국 대통령 선거 이기는 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최문순 지사라든가 이광재 의원이라든가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 이재명 지사가 1등을 할 테니까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경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을 먼저 하면 손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경선을 늦게 하는 쪽에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이고 저 당에서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삶이 정말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선거 보면 먼저 후보를 결정한 쪽에서 다 승리했거든요. 네. 그런 거 봐도 좀 명분이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차라리 후보를 정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하나로 단결을 해서 단합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좀 입법을 통해서 9월부터 좀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정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상에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따로 해서 여론조사해도 그냥 룰대로 진행하라가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다음 주만 돼도 계속해서 경선 연기는 주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게다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는데 이게 룰을 고치고 후보를 냈잖아요. 네. 그런 점이 또 부담으로 작용될 거예요. 또 한 번 룰을 고치느냐. 그런 생각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동영 작가님은 경선 연기가 지금 잠깐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오늘이 6월 7일이지 않습니까? 네. 2주 뒤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요. 민주당. 그런데 지금 언제 경선 연기가 논의를 해서 경선 연기가 실제로 들어가겠습니까?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금 그래서 다음 주말
그러니까 뭐 19일, 20일경 혹은 20일, 22일경 이때쯤 돼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네.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하고 예비 후보 경선 등록하고 그렇게 되면 경선 연기로는 자연스러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댓글창에도 많은 이야기 올려주고 계신데 연기한다고 해서 안오를 지지율이 오르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좀 관심을 끌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경선 연기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 조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윤석열 뭐 전 총장이라고 아직까지는 해야겠죠.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뭐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인사들이 안팎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기본소득을 때리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윤희숙, 유승민 뭐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걸 뭐 제대로 알고나 말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경제학, 뭐 경영을 전공한 그런 분들의 자부심일까요? 뭘까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가 1등으로 달리고 있고 여권에서 야권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은 정책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지금 계속 누구 만나고 다닌다. 그것도 전원으로만 들리는 거고 정책을 안 내놨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윤 전 총장의 장모 또 아내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고 네거티브식으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정책이 있으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당 인사들도 견제하는 것이고 여권에도 지금 2등, 3등, 4등 하는 후보들은 1등 후보를 끌어내야 자기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등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인데 저는 뭐 이 지사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쁜 건 없다고 봐요. 자신의 기본소득을 내놓는 정책이 대표 정책인 거를 국민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이재명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는 논쟁에 끌릴 시간이 많거든요. 옳다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등장한 것은 이 지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런 정책 또 기본소득뿐만이 아니고 기본주택, 기본대출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가 쭉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나쁠 게 없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기생충과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청년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게 글쎄요 굉장히 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오세훈의 안심소득 이런 것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뭐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리의 정강정책에 넣자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뭐 다들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거는 뭐 논쟁거리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 지사도 한번 붙어볼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다가 뭐 노벨상 수상 교수의 말을 왜곡했다 어쩐다 이거는 지엽적인 사실 문제거든요. 따져보면 양쪽 말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논쟁하면은 글쎄 오히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만일 이제 이 지사가 같이 한번 논쟁해보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논쟁거리가 되니까 한번 논쟁도 한번 토론 프로그램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그 SNS에 올린 글인데 더불어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호가 이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의 정강정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2012년 대선에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면서 경제민주 아젠다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근데 경제민주 아젠다는 원래 이제 진보 쪽 아젠다였는데 그것을 김종인 위원장이 탁 낚아챘어요. 그리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그걸 받아들였고 물론 뭐 대통령 돼서 뭐 경제민주화를 정책을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결별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 아젠다를 갖고 왔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기본소득 문제도 원래는 진보의 아젠다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다른 대권 주자들이 상당히 강한 톤으로 기본소득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만일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1위가 되면 이거를 자신의 정책으로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민주당 다른 주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반대했는데 그때 가서 말을 뒤집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 원색적 비난이 아니고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다. 이렇게 해서 토론할 문제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게 되면 나중에 민주당 스탠스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대선판에서 주요한 이슈가 기본소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실보는 득이 많을 것이다라는 게 네, 이동영 작가의 촉이었습니다. 자, 뭐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만남에 별로 관심 없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의 의중은 뭘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네. 뭐 검사 끝나고 대통령 케이스가 있었냐 전 세계에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런 말을 한 것은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약간의 피로감이라고 할까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3월 달에 사표 썼으니까 3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3월 초에 사표를 썼으니까. 네. 3개월 동안 윤 전 총장이 자기가 국민들 앞에 나설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또 언론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받았을 준비가. 네. 그런데도 3개월 동안 대국민 앞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원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을 내놓은 적도 없죠. 그래서 그냥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경향이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빨리 나와라. 이런 우회적 비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윤석열은 입이 없나 왜 말을 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됐는데 윤 전 총장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원으로 신비주의 컨셉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를 뽑을 때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근데 뭐 10원짜리 장모 얘기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와전됐다. 그렇게 또 뺐잖아요. 그게 이렇게 전원식으로 가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국민들을 만나든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가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얼마든지 국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 게다가 우리 언론이 지금까지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보다는 호의적 기사를 훨씬 많이 써줬습니다. 그리고 준비돼 있으면 얘기하라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라고 했지만 언론이 언제까지 호의적일 거다. 그건 장담 못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검증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넘어가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전원 형태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도 전 총장 쪽에서도 그거를 딱히 부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측근이 또 윤석열 입당설은 억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측근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잖아요. 대학 동기라고는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요. 검찰 쪽 측근에서 측근이 또 한두 명이 아니니까 A가 저 말하고 B가 저 말하고 C가 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로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논란이 좀 자신의 말에 이렇게 시간이 너무 갔다 별로 관심 없다 뭐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쓱 바꿨어요 말을.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말을 바꾼 거는 이준석 전 최고를 좀 위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최고하고 치열하게 당대표 경선에 맞붙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다시 부를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준석 최고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나경원, 주호영 의원들이 이준석 뒤에는 유승민과 김종인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을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김종인의 워딩을 봐라. 윤석열을 배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준석과 짝짝꿍해서 이런 하는 거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디스하게 되면 그 음모론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살짝 말을 바꿨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뭐 김종인이 사실상 이준석을 지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이전 최고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홍준표, 김종인이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중진들 이야기 지금 후보로 출마한 중진들 나경원, 주호영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분란이 온다. 시끄러진다. 뭐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오면은 홍준표가 복당하면 또 당연히 분란이 일어날 테고 다툴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전 최고는 유승민이나 오세훈을 믿는 거 아니냐. 근데 윤석열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뭐 네.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은 조금 스탠스가 애매해진 게 안철수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안철수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느냐. 네. 싸웠지 않느냐. 뭐 비읍시읒 발언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나경원 의원 주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 최고는 내가 사석에서 그 말 했는데 나는 뭐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쳤고. 네. 근데 그렇게 특정 후보를 위해서 이전 최고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공정한 대선 경선을 못 치른다. 이 프레임을 잡았어요. 이 프레임을 잡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전 최고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전 의원이랑 조호영 의원이 잡은 프레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이동영 작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요? 네. 하루하루 바뀌어요. 네, 매일매일 답이 바뀌시는 것 예. 같은데. 네, 어쨌든 근데 뭐, 사실 지금 이준석 후보의 바람이 무서운 건 맞습니다. 그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박근혜에게 감사하지만 그 탄핵 자체는 정당했다. 이런 식으로 세게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과연, 나경원, 주호영 이 두 사람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긴 아니, 해요. 그래서 이준석 바람이 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구의 또 보수의 심장 대구에 가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대구에 가서 내가 박 전 대통령한테 도움 받았지만 탄핵은 잘 된 거다. 그리고 뭐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안 하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젊은 정치인의 이야기다 이런 거죠. 근데 반대로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때문에 뭐 지난 재보궐에 졌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문자 폭탄 맞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항의하니까 발을 또 쓱 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러면 젊은 정치인이고 소신이 있느냐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에 가서 내가 손해 볼 걸 각오하고도 그냥 얘기해버리잖아요. 뭐 이런 스탠스. 그래서 이전 최고의 바람은 이제는 그 바람에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초선들도 사실은 뭐 나이만 젊다고 해서 젊은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생물학적으로 젊은 거지. 생각이 젊어야죠.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젊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정치는 세력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젊은 초선 의원들 중에 자기 입안의 세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보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준석은 2030 남성들의 세력을 등에 업었어요. 어쨌든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네. 지역적 세력이든 뭐 세대적 세력이든 성별적 세력이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그런 세력이 안 보인다. 그런 점에서 좀 반성할 부분이 있고 또 이전 최고가 또 자신의 SNS에 민주당 초선 의원을 비롯해서 젊은 정치인은 희망이 있다. 뭐 박수를 보낸다. 국민이보다 낫다. 이런 얘기했고 김당국 의원이 거기 호응해서 뭐 보수 쪽에도 많다 또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젊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커져야 하고 그거를 바라는 게 또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동접자 수도 굉장히 많고 이동영의 촉 아주 흥하고 있네요. 예. 지금 뭐 동시간대 다른 방송보다 네. 한 10배 이상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은 고맙게 생각하고 자, 근데 요즘 젊은 정치인, 젠더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방송에 나오는 여성 평론가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TBS 진행한 이승원 씨. 네. 그리고 또 잘 모르겠죠. 박지희? 그러니까, 예. 전에 뭐, 강선우 의원이 전에 국회의원 하기 전에 활동을 했고 하지만은,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여성 평론가들도 이 정치 평론 영역에 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은영 소장도 있고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손에 꼽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각 방송에서 좀 활약하고 특히 종편 틀어보면 다 남성 평론가, 남성 변호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젊은 여성 평론가들 좀 적극 여성 평론가, 여성 변호사 적극 발굴할 필요도 있고 또 그네들도 조금 더 방송에서 활약할 필요가 있다. 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박지희 씨도 여기서 지금 뭐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네. 예. 앞으로는 이제 그 진영으로 나눠가서 한번 네. 진정한 토론으로 한번 싸워오는 그런 승리력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동영의 촉 거의 뭐 이제 한 달이 넘게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뭐 동접자가 5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2,000명씩 네, 처음부터 지금 뭐 시작하니까 2,800명 거의 되고 있거든요. 예. 네. 끝날 때는 뭐 한 우리 방송 끝날 때 4,000~5,000명씩 가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그 금요일에 김용민 평론가와 진행하는 꼬꼬무 토론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동형 촉에서도 저희가 뭐 대본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질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댓글창에도 질문 올려주시거나 문자로도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반영해서 이동형 작가의 촉을 좀 바로 질문을 드려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형의 촉 박지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